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목요일 시장님 명인들의 복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 이제 초순에서 하순 들어서는데 5월 달은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힘겨운 시간이죠. 선택된 종목을 확보를 못하신 분들, 지수 반등을 꿈꾸고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지뢰하고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예상을 하느냐? 우리가 제가 발발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제1 시나리오, 제3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서 원칙은 가지고 가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번 주 오니까 이제 코스피가 2050을 위협을 받으나 2050에서는 하방 경직이 이번 주는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가 중국 덕분에 지난해 한 20, 30년 사실 고속 성장의 옆에 나라로 사실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까지 오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 근데 이제 중국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초도에 우리가 자재대주고 소재, 그다음에 부품, 완제품까지 팔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경쟁 상대로 다시 다가서고 있죠. 모든 전 산업을 이제 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싸움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됩니다. 하웨이라는 기업, 미국이 왜 하웨이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죽여버리려고 할까? 정말 미국은 나빠, 중국이 불쌍해. 이건 바보들이 난 소리고,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웨이라는 나라 기업이 IT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벤치마킹하면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따라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 품목에서.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에서 기술을 일부는 탈취한 것은 분명히 그런 정황들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국 도청을 한다든지 정보를 뺐는데 화웨이 통신 장비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라는 그 국가 차원의 무역 분쟁이 아니고 이제 개별 기업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이런 광경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피할 수 없다면은 절기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란 파고 속에서 잠깐 말을 이어간다면은 경쟁사들이 많다기 때문에 우리 중국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냉정하지만은 생존입니다, 지금은. 네, 삼성전자가 왜 움직입니까, 이번 주? 화웨이를 미국이 지금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 운영체계 중단, 물론 90일 유예했습니다만은, 오늘 얘기도 좀 알아보는데,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화웨이가 만일에 휴대폰을 잠정적으로 지금 칩 공급도 차단하고, 오늘 보니까 ARM이라는 영국 그 반도체 설계회사도 같이 동참하고 이러다 보면 화웨이가 죽으면 삼성전자가 반사익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게 시장에 나타났죠. 개별 기업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큰 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어쩔 줄 모르고 제한된 반등에 그치고 있죠. 과정이지만은 중국 기업을 미국이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반사이익도 있다는 게 이번 주 나타난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죽으로 가는 길은 아니구나. 이게 이번 주 시장의 큰 교훈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수 바닥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효과로 다른 업종군들도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는데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V자형으로 장이 넘어가기,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상황이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야 되죠. 그죠? 분쟁의 어떤 해소하는 합의점이 닿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다들 그 시장 전문가들이 될 거야. 결국 미국은 할 거야. 네,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린다면 하긴 하되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당장은 합의점을 쉽게 다다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그 기술 이전 문제나 탈취 문제를 법제화해라, 법령을 해라 했는데 설거머니 미국 민주당 뒤에 꼬시는 말 믿고 행정명령 정도로 살짝 이렇게 잔머리 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것들은 한번 속된 말로 조져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생각들이에요.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조진다, 쟤들. 아주 뭐 겁나는 이야기지만 그런 구도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의 반전을 바로 꿈꾸지는 말고 다만 종목별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가치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주가들이 많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환율도 지금 보면 좀 상승에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지고 뭐 달러 강세 이런 뭐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는 원화가 약세 아니에요, 그죠? 원화가 약세라는 건 왜 약세입니까? 예, 향후에 중국 제1교역국가가 한국의 제1교역국 중국이죠.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무역분야 관세 동맹 때문에 우리의 전반적인 매출 구조 자체가 펀더멘탈이 약화됐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현상이죠. 오늘 원화가 그래도 제동이 좀 걸렸어요. 1,200원에. 그래서 호재가 등장하면 장은 급등하는데 그 호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돼야만이 장이 열린다. 그럼 그 전까지 가면 장은 죽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예시를 드리고 왔는데 단기라든 추세를 하든 터지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중소형급에서. 중소형급이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 아니면 올해 실적 전망치가 강하다. 그러면은 쏘아지고 어제같이. 어쨌든 미운하고 오나 또 통신야비도 매물 쏘아되면 또 갈 것이라 했죠.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수익을 오늘까지 제대로 된 거는 업종 딱 섹터를 봤을 때는 5G 관련주를 한 번 더 집중하신 분들이 고수익이 또 났어요. 실전에서 마찬가지고. 저 또한 이 어려운 과정을 구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IT주도 반등 시 매도 비중을 축소화시키고 경기와 연계된 코스닥도 지금 바이오가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을 양시하게 들어올 힘이 부족하죠. 단기 반등은 나오는데. 바이오 제약 부분도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한 다음에 5G도 하고 움직이는 지금 선택 중형주를 집중 공략해서 여기서 빨리 만회하고 다시 보자. 이 전략을 저는 쓸 수밖에 없다고 뭐 지난주 직간접적으로 언급은 드렸는데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나중에 확인하고 매수할 기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시가총액 지금 뭐 셀트로 헬스케어가 전망치는 좋습니다만은 지금 뭐 주요 주주가 블락딜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결국에는 받았죠. 그래서 700선 하방 라인을 깼습니다. 헬스케어나 헬릭스 미스 있는 영향이죠. 걔들이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 690대 700 아래에서 조금 더 소진을 좀 시킵니다. 근데 과하면은 반등 또 줍니다, 중간에. 네, 코스닥은 이렇게 봐야 되고, 코스닥도 지금 지수 게임이 아니에요, 종목 게임이라는 거. 선택된 종목은 뭡니까? 차트가 일단 정배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올 4, 5월 가는 사이에 신고가를 한 번씩 낸 놈들이에요. 이 안에서 제가 종목들이 터진다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보니까, 그래도 바이오도 지금 정부 정책 발표 전으로 해가지고 어제 오늘 오전까지 상승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상승 반등을 이끌었는데, 근데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어제 제가 방송 연결 시간에, 낮에 그 선택과 집중 시간에, 바이오가 기대치로 움직이는데, 다만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종목은 소수만 나올 거다. 다수는, 반등 후에 다시 좀 헤맬 것 같다. 이 말씀도 드렸죠. 5G는 계속 매물 소화됐기 때문에 다시 간다 해야겠고. 자, 이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특징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서론을 짧게 하고. 자, 일단은 하웨이 제재 조치 반사이익 수혜주는 삼성전자인데, 그죠?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가 뭐 멋지게 크게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주 고래도 코스피 지수를 2050에서 붙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는 지금 90일간 유효한 게 중국이 히토류를 만지작거린다 해가지고 미국도 당장은 전체의 85% 이상을 90%가 중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90일간 유효했는데 그게 미국이 물러선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CCTV 하이테크 버전, 비전이죠. 하이크 버전이죠. 하이크 비전까지 제재 조치를 한다니까 경쟁사보다 한국의 이제 CCTV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아이디스가 어제 오늘 강세가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완벽한 경쟁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런 간접적 될지도 안 될지 모르나 이슈가 테마가 된 거죠. 아이디스. 오늘 지금 변경 상장됐던 인콘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 급등이 일어났었죠. 상가 나왔어요.
인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부추김이 나오면 좀 더 시세가 더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뭐 추후 이제 뭐 조정 줄 때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되는데 히토류 때문에 이번에 급등했죠. 요거는 제가 단기로 완성하세요.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를 만지작거린다 이야기하는데 만일에 진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미국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하면 그때는 주식 팔고 나와야 돼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자원 가지고 중국이 장난치면 미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대응 조치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원유 해상 수송도 봉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까지 생각하면 너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험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양에서 저 중동에서 실어서 태평양 넘어오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죠. 저 말라카 해협 있는 곳, 바로 싱가포르 해협을 틀어막아 버리면은 원유 수송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가르쳤죠. 육상 수송도는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 지나가지고 중국 신강서로 가는데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미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이불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까지 가면 정말 재앙이에요. 중국은 요 카드를 심리적 압박 전술로 쓰는 거지. 요걸 실제로 사용 카드를 쓰면은 미국은 무지막지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까지는 정말 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나간 이야기인데 정말 실제로 그걸 벌어지면 되겠다. 이거는 정말 단발성이다. 히토류는. 그리고 이거 뭐 직간접 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히토류에 대한 북한에 있잖아. 예? 평양, 평안, 남도, 북도 사이 정주가 있죠. 정주. 전후에 세계 뭐 3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량 광산이 있잖아요. 여기. 어쩌면 그 히토류 효과가 나오면서 북미 관계가 그걸 지렛대 효과가 돼가지고 좀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5G는 뭐 어차피 지금 올해 최고 여파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오이솔루션을 했는데 오이솔루션 옆으로 수렴만 한 3일 하다가 오늘 5만 원 초에서 4만 9천 저점 찍고 6만 7천까지 주간 단위 한 3일 만에 30% 터졌죠. 네. 오늘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제 뭐 KMW도 네, 에이스테크도 실전에서는 에이스테크 이번 주에 조정 줄 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에이스테크 뭐 KMW 끝난 거 아니라 조정 시 잘 봐라고. 그죠? 네, 조정 시뭐 8,100원, 2,300원 하신 분들 수익이 예쁘게 잘 났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봐야 돼. 후발주자인 그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번에 터졌죠. 리포트가 나오면서. 예. 다산 네트워크인데 이들은 하여튼 지금 5G는 화요일에서 한 목요일, 길면 한 금요일까지 열어주고 또 다음 주 또 매물소화를 거치니까 매물소화 될 때 다산 네트워크스든 또 뭐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에이스테크는 선발주자로 화되고 있죠. 에이스테크 또 지금 그 무상증자 물량 입고하고 또 뭐 12 물량은 있습니다만은 예, KMW 그다음에 이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한 예, 오이솔루션 5만 원 초 4만 후반이라도 오이솔루션 오케이입니다. 이는 올해 일단 최고 업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세는 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뭐 5G를 딱 하나 잡아가지고 거래를 뭐 최소한 비중 한 20, 30%라고 넣었으면은 이번 주에 그래도 장은 혼전인데도 수익이 예쁘게 나는 거예요. 최소 10% 이상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인정 안 하고 싶어 하고 네? 고점이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발주 러시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5G의 수명은 장이 진짜 바닥을 치고 경기산업재고 바이오주들이고 지금 못 가고 헤매는 것들이 급등 반전하기 전까지는 주도주가 축이 바뀌기 전까지 5G의 수명은 중간에 이격 조정 좀 또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된까지 5G 지속 관심. 근데 테마성 있는 것들은 짧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바이오는 어제 보니까 이제 그래도 코스피 150에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 해가지고 ABL 바이오가 3만 원 초에서 3만 한 4,700까지 한 10% 15% 났네 그래. 얘가 나중에 바이오 가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갈 거라고 내봅니다만은 지금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종목을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드니까 이틀 이상 강하면 주고 또 쭉 빼면은 또 밑에서 받고 이런 대응은 이런 종목은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도. 오스코텍이 지금 이제 뭐 오스코텍 ABL 바이오 유한양행이 대표적으로 이제 6월 초에 국제 아마켓 네, 출시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회사들이죠. 이거는 레이저티닙입니까? 자꾸 이거 할 때마다 이름을 기억을 레이저티닙 폐암 치료제. 일단 급등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가긴 힘듭니다. 한 마디가 만들어지면은
딱 올라가면 챙겨줬다가 다시 빼주면은 저점 매수하고 이런 대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스코텍 그래도 그나마 선택 주자였죠. 이번 주 어제 급등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정부 육성책은 맞고 어제 보니까 2030년까지 바이오 제약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연간 수출액을 한 500억 불 정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의 6%를 점유한다. 저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차차기 정부도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왜?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왜 그 대형주 투자자한테 어려워합니까? 초도 이야기해요. 중국 때문에 성장했으나 지금 중국 때문에 다 경쟁력을 잃어버려. 중국은 인건비가 우리보다 훨씬 3분의 1 이하로 싼데 4분의 1, 5분의 1도 되죠. 그런데 기술은 계속 올라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 중국 때문에 예 그렇고 산업 경쟁은 베트남도 일어서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비껴갈 수 있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사업에 연구 집중해야 됩니다. 한국은 여기에 그래서 인력들 맨파워가 있는 나라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산업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분명히 맞다. 당장은 바이오가 지금 대형주도 어렵죠. 하지만 이 미중 분쟁의 해소가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먹구름이 그려지고 나면은 제약 바이오들 올 가을 이후에 제가 세게 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자, 그 말씀 내드리겠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방송 연결하면서 이번 주 초에는 내가 종건당 홀딩스 이런 패턴들 실적으로 가는 것들이 갈 것 같다 했는데, 네, 화요일 날 언급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97,000 주고, 락토핏 효과죠, 그죠? 예, 지금 홈쇼핑에서 락토핏 유산균 대박이에요. 실적이 올 하반기도 매우 좋을 거 예상합니다. 이런 것들 신고가 놈이 들어간다니까요. 안 빠지고 올수는 안 깨고, 그죠? 네, 이거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 연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테마주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뭐 거래를 해봐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제가. 내일 급등할지언정. 왜냐하면은 다음 주 일주일 5거래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를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3, 4년간 완전 확 죽여놨고 어마어마하게 저평가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당장 실적이 딱 나올 만한 가시성이 보여야 배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좀 최근에 연결하면서 말씀드린 게 여름 관련주는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대구 지방의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오늘이 5월 23일인데 벌써 30도가 넘어갔어요. 내일 이제 한 수도권도 한 2, 3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5월 하순에 30도면 올 7월, 8월 얼마 더울지 모르죠. 예? 뭐 30도 후반부까지도 갈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그게 그냥 단순한 기대치, 아까 그 이야기했던 히토리건 단순한 기대치지. 그거는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당장은 이제 여름 관련주들은 뭐 에어컨, 선풍기, 뭐 빙그레 같은 아이스크림 업체들,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업황이 좋죠. 당장 저부터 지금 뭐 저 개인 방에다가 선풍기나 아니면 뭐 이동식 에어컨을 끌고 다니는 거 있다면서 가격 비싸지 않고 그런 거 하나 설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적으로 반드시 등장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2분기 4, 5, 6 실적은 좋겠죠. 다만 여름 관련주도 4월 말이나 5월에 사셔서 초여름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계절 관련주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초에 보니까 신일산업이 장대 양봉이 빵 터지면서 20%대 급등했죠. 이것도 아까 종골당 홀딩스 월선 안 깨고 돌아서듯이 네, 이런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2분기 실적, 작년에도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급등했다고 단기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 강세 또는 급등 나올 수 있는 인자가 될 것입니다. 테마화되면서 실적이 받쳐져. 그래서 파이버즈가 되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여름 관련주는 지금 5월 하순인데 6월 초순까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올여름에 맹두이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나가겠죠. 대유위니아, 후발주자지만은 이건 뭐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 주로 만들다 위니아 에어컨 만들잖아요. 그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가 싸죠. 참고로. 경기가 안 좋으면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많이 쓰겠죠. 위니아. 바닥에서 털고 있죠. 매물 소화가 되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오텍도 있고요. 뭐 따지자면 LG전자도 이거 여름 관련주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보니까 LG전자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틀죠. 네, 다만 이제 수익률 게임은 개별 종목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여름 관련주는 제가 좀 추세적으로 봐라. 눌림목에서 매매 단기 매매하지 말고 한번 빵 한번 열어주는지 여러분들 한번 목격을 하세요. 당분간은 제가 중소형주들이 추세적 대응이 가능하고 실적 기반형, 그 다음에 중대형주들은 단기야 지금 연속성이 약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서둘 거는 아닌데 제가 중소형주를 공부를 요 최근에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심하다. 너무 많이 빠졌구나 이런 주가들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주초에 보니까 제재업종 급등했죠. 골판지. 앞으로 이제 환경규제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일단 뭐 종이를 많이 쓰게 합니다. 환경규제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 났어. 400억대 났는데 영업이익률 한 12% 되죠. 근데 주당 순자산 가치, 여러분 잘 아는 PBR이 4,200원인데, 예, 지금 현재 주가 4,200원 밑에 있었던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지난 제가 몇 년 동안 그들떠보도 안 합니다. 이런 업종 재미없잖아요. 구닥다리 업종이라고. 근데도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부각되면 이런 시세들이 또 매물 소화가 되면은 제재업종도 가치 대비 저평가가지고 이럴 때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IT주들 보유자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비주 보유자도 상당히 안판분도 어려운데, 여하튼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해소되면은 매도 조절 축소라도 좀 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추세적 종목군들 중심으로 거래를 좀 하셔야 됩니다. IT 중에서도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차트는 안 보이는데 뭐 기억하십시오. 메모하면 오늘 보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에는 넷패스가 터진 다음에 그다음에 테스나 있죠. 좀 수급이 좀 모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보니까 뭐 지금 개별 모멘텀 중에는 뭐 슈피겐 코리아 이런 것들은 실적 이슈로 저평가된 종목이다 보고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주가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드리고, 전략은 사실 뭐 전망이 가능하면 이제 이게서 더 이상의 미중의 갈등이 더 이상 장군 멍군 지금 여러 번 주고받았기 때문에 없고 이 상태에서 평온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계속 주어집니다. 2050을 전후로 해가지고. 다만 연속성은 없어요. 이틀 올라오면 매물 소화를 한다는 거. 지금 중대형주를 크게는 못 끌어올릴 것이라는 거. 중소형주는 이슈가 되면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갈등 해소 좀 지금 뭐 오늘 모뉴신이 당장 그 중국과 만날 계획은 뭐 스케줄이 없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북경회담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웨이 건이 나와서 예, 지금 이제 서로 좀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관세 압박 정책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또 뭐 3,250억 할 수 있다 엄포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가장 우려사항 히토류로 자원으로 보고하면은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예, 그는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현실화 안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제한된 반등 속에서 종목장인데 중형주, 중가권 선택주자 예, 시고가 내고 눌러주는데 예를 들어 종가상 11선 안 깬다.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종목은 단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목 장세는 더해집니다. 더해지는데 중형주급은 확실한 실적이 돼야 되고 중소형급은 테마와 이슈로 간다는 거.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나오면은 경쟁사들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네, 어려운 장입니다만은 예,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절개란 말 아주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자, 수익률 게임은 계속 벌어져요. 실전에 도입하면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실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어려운 장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견뎌내시고 힘든 장을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